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ITQ 엑셀 시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이 A형, B형, C형이 어떻게 달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A형은 같은 날 시험 보실 때 1교시에 보시는 분들이 A형이고 B형은 2교시에 보시는 분들이 B형입니다. 그리고 C형은 3교시에 보시는 그 분들의 문제가 유형이 C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형과 B형과 C형이 그날의 문제의 틀은 똑같아요. 그런데 함수 문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작업에 나오는 필터 및 서식이라든가 3작업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은 같은 유형의 형태가 나오는데 문제가 다르죠. 그리고 함수 문제가 각각 A형, B형, C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최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큼은 꼭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요 문제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A열의 열너비는 반드시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름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시트 이름을 이렇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서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눌러서 제1작업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엔터를 눌러주시고 제2작업에 가서 또 제2작업이라고 써주시고 또 시트 3번에 가서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트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제3작업 위에다 넣고 이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고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3개가 다 선택이 되면서 위쪽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이라고 떴다라는 건 3개의 시트가 잘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우리 이렇게 범위가 다 지정해서 모든 시트 선택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A열이죠. 요 A열에 들어가 주셔서 마우스를 요 A자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열너비가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 뭐를 바꿔주면 돼요?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뒤에부터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요. A열의 열너비가 1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누르면서 그룹 지정이 된 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1행부터 3행은 행높이를 30, 4행부터 20은 행높이를 20으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1행부터 3행까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를요 3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 이렇게 20행까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를 얼마로 변경하시냐면 2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저장을 좀 들어갈게요.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반드시 어디 폴더에 있는 문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이름, 수험번호를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집에서 하실 때도 수험번호 정확하게 한번 입력해 보시고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써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는 계속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이 다 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받으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문제에서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이 가운데 정렬을 맞출 거예요. 이 전체 선택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요거를 누르기 싫을 때는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 네, 크기는 11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하는 게 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이 이제 비사부터
J14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시작이 여기가 B4,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끝부분이 J, 여기가 14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이게 뭐 형마다 나오는 문제들이 좀 약간 월마다 나오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를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만 또 이렇게 이중이 테두리 여기 진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또 이제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가서 요거를 또 이렇게 진하게 바깥쪽만 굵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나중에 테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필드명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써주시면 돼요. 식물 그 다음에 ID 그죠? 식물 ID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탭을 눌러주면 옆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게끔 해주시고 식물명 이렇게 탭을 눌러주면 옆으로 이동이 돼요. 판매, 상점, 그 다음에 단가죠. 단가, 판매 수량.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갈 때는 우리 뭐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lt하고 무슨 키 눌러야 된다? 엔터 키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개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재고, 수량, 그리고 Alt, 엔터 눌러줘야 돼요. 그죠? 눌러주시고 단위, 땡땡, 개 이렇게 그 다음에 할인, 가격, 판매, 순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너비가 안 맞을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요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면 요 행 높이가 가장 글씨가 많은 거에 높이에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각각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하셔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열너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하고 끝에서 이렇게 조금 늘려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아래쪽에 가면은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졌어요. 이렇게 세 개가. 요거는 입력하면서 합치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합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여기도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고 하나 건너뛰고 이 부분이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죠? 여기를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뭐가 들어갔어요? 대각선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우리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도 얘가 나오고 아니면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셀 서식이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테두리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X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합쳐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요 세 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병합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얘를 또 한 번 또 누르면 병합 잘못된 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내용을 쭉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글자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엑셀은 걸리지 않으니까 요거를 꼭 한 번씩 데이터를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특히 숫자 같은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렬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정렬을 어디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 요 천단의 기호 심표 스타일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가서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제목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 도형 육각형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의 이 육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B열 여기 B열 있죠. B열의 1행의 반 그 다음에 또 어디 3행의 반으로 가셔서 지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뭐를 바꿔야 되냐면 도형 안에 색깔이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주셔야 되냐면 맨 끝에 요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도형 효과는 여기 들어가서 그림자 눌러줘서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굴림이에요. 그죠? 글씨체가 굴림이다. 굴림으로 변경해 주시고 크기는 얼마? 24. 그리고 굵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굵게가 있고 글자 색깔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검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검정으로. 그리고 여기는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굴림 24 굵게 글자 색깔 검정 그다음에 정렬을 어디? 수직 수평 다 가운데 정렬로 해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도형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얘를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한 다음에 원본을 지워야 돼요. 어떤 걸 보고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다가 위나 어디에 왼쪽에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칸에 2줄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테두리를 뭐로 바꿔야 돼요? 모든 테두리로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테두리에 가셔서 얘를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칸에 열너비는 반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에는 행높이는 또 이렇게 원래 있던 크기 하나만큼 더 늘려주시면 가장 모양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병합을 해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내용을 그대로 써주세요. 확인이죠. 알트 엔터 눌러서 확인.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담당, 그 다음에 팀장, 그리고 이사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꼴도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굴림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럴 때 H2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서 이쪽에 보면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홈 메뉴에 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요. 얘를 눌러버리면 그냥 복사가 돼버려요.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복사 이 부분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은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J열 끝에다가 맞춰주시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본은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하고 홈에 가서 우리 지우기에 뭐예요?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B사부터 J사 요 B사부터 J사는 여기고 그 다음에 G14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I14는 여기에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할 때는 무슨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그죠? 그래서 주황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눌러서 요 표준색에 있는 뭐로 바꿔요?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 셀에다가 H14셀에 식물 아이디가 나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놔야 되겠죠? H14셀에다 놓고 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가면은 요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곳에 유효성 검사 있죠? 요 그림을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요 제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 원본 칸에다 커서를 꼭 놔주셔야 돼. 놓고 어디? 식물 아이디니까 어디예요? B5부터 B12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렇게 버튼이 나오죠? 요 버튼이 나오면 SE4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넣으라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F5, F12 영역에 요 단가라고 하는 부분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누구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뭐가 나오게 원이 표시가 되게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요? 여기 표시 형식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숫자는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 샵
쉼표 샵샵 0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어디에다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 뭐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1이라고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골뱅이가 있어요. 여기 골뱅이를 선택하고 뒤에다가 넣어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셀 서식에 있는 표시 형식을 넣고 나서도 요 단가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이 아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D5부터 D12까지 영역에 이름을 분류로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분류로 지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요 분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요 이름 상자에다가 가셔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분류라고 쓰신 다음에 꼭 엔터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요 저장을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에서 요 저장을 눌러주셔도 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마지막에 있는 뭐를 해야 된다? 요 조건부 서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1,000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000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1,000원 이상, 그죠? 부동어 값. 행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어디 부분만? 요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 여기 누구?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판매 수량에 있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왼쪽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행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세규칙 가셔서 어떤 거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부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죠. 뭐가? 판매 수량이. 요거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요거 눌러주시고 얘는 절대참조 몇 번? 한 번, 두 번 눌러서 뭐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열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판매 수량이 얼마가 넘었는지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호, 지육, 지칠, 지파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가로 가거나 재고 수량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열이 고정이 돼야 되고 얼마 이상이다? 1,000원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적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굵게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굵게 파랑.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의 문제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하라 그랬어요. 복사. 반짝반짝 복사되죠. 그리고 어디로? 제2작업 시트에 어디 셀? B2 셀.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열너비를 먼저 눌러요. 그래서 열너비만 우리가 일단 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뭐예요? 모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봐야 되겠죠. 고급 필터 조건. 우리가 고급 필터의 조건은 우리가 쓸 때 AND라는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OR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AND는 같은 행에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OR은 뭐예요? 다른 행이라 그랬습니다. OR은 뭐다? 다른 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OR은 뭐뭐이거나라고 했습니다. 뭐뭐이거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면 식물 아이디가 얘가 필드명이에요. S로 시작. 하거나라고 했어요. 하거나라고 했으니까 얘 뭐예요? 지금 조건이 OR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게 필드명이고 1,000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놔야 되는 거. 요 S로 시작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S로 시작한다는 거는 S 별이에요. 그죠?
S를 끝난다라고 하면 뭐예요? 별 S. S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별 S 별입니다. 요거 또 기억하셔야 되겠지, 여러분들. S로 시작이 나왔지만 다음에 S를 끝나거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하고 나서는 얘네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놔야 돼. 끝까지 여러분들 문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B14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명을 일치해야 되니까 는 식물 아이디 엔터. 그다음에 는 판매 수량 단위계 엔터.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식물은 S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S 별. 같은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이건 하니까 여기 같은 줄에다 쓰면 안 되고 아래쪽에다가 1,000원 이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 테두리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식물 아이디가 S로 시작하거나 판매 수량 단위계가 1,000원 이상인 본인이 조건을 써놓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조건이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조건을 어디에다 갖다 나오라 그랬어요? B 지금 보면은 어디에다가 B18이에요. 그죠? 그러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목록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서 요 고급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입니다. 다른 장소 복사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얘네 반짝반짝.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이 부분.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가 된다? B18이 된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확인해봐요. S로 시작하는 거 두 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S로 시작하는 게 아닌 게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판매 수량이 1,000원이 넘어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식물 아이디는 있어야 되고요. 식물명도 있어야 되고 단가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두 개 필요 없죠? 범위 지정하시고 판매 수량 있어야 되고 재고 수량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 식물 아이디, 식물명, 단가, 판매 수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셀을 왼쪽으로 밀기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의 결과 셀 얘네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뭐 하래요?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그죠? 그래서 홈에 가서 채우기가 이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없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서식 요 표서식을 뭐로 하라 그랬어요? 표스타일 보통 6번으로 하라 그랬죠? 요 1, 2, 3, 4, 5, 6 요겁니다. 표스타일 보통 6 중간이 보통이에요. 이렇게 넣어주고 머리글 포함 그대로 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요 머리글 행이라는 부분과 줄무늬 행이라는 거를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표서식은 해당하는 표서식만 선택해서 눌러만 주시면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제 3작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죠. 얘도 제 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그 범위는 B사부터 H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 문제대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가서 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 표 범위가 이미 나와 있죠. 여기서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기존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기존 눌러주시고 위치 선택되죠. 제3작업 여기로 넘어와야 돼. 제3작업이 어디 셀이요? B2예요. 2작업과 3작업은 다 B2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B2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부분 B2잖아요. 그죠? 결과가 그래서 B2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빌드 목록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커서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커서가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커서가 안에 있는데도 얘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X를 눌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피벗 테이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빌드 목록 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하면 여러분들 못 떠올라야 돼요. 우리 김쌤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행, 열, 무슨 순서대로? 행열, 값 순서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행열, 값. 여기 행, 열, 값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행, 열, 얘네들이 뭐가 된다? 값이 된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얘가 바로 뭐다? 행열, 값이 된다라는 거. 요거 그럼 먼저 단가를 끌어다가요. 행에다 갖다 놓고 바로 가서 이름을 단가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단가. 그 다음에 분류 끌어다 놓고 열에다가 뭐라고 써요? 분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식물명의 개수, 식물명의 요 개수 같죠? 판매 수량의 평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근데 평균인데 지금 뭐로 나왔어요? 합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는데 여기 보면 바꾸고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위계라고 하는 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네, 문제를 보면 이제 1번이 다 됐어요. 그죠? 2번에 단가를 그룹을 하라 그랬거든요. 단가 그룹은 우리가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할 때는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가 주시면 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값은 요 1이 시작이 되고 요 8만원이라고 하는 게 끝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쓰고 여기다가 8만원, 일시, 100, 1000만. 그 다음 단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1이고 여기 2만 1이죠. 2만 1에서 2를 갖다 어떻게 한다? 뺀다. 또는 4만원에서 2만원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만원이죠. 일시, 100, 1000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그룹은 제대로 요거는 지정을 잘 해놨는데 이 결과처럼 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1 작업에 가서 이 단가를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입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나면 이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수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분류를 정렬하래요. 분류가 여기 있죠. 어떻게 정렬? 여기 다육식물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림 차순으로. 그럼 다육, 간엽, 공기정화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의 모양도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3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이 몇 개? 2개.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옵션에 가서 하는 거야. 어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이에요. 피벗 테이블 옵션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 별 몇 개 넣어요? 2개.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행의 총합계를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숫자에다가 천단의 기호를 좀 눌러주시고 우리가 저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머지 사항이라는 거는 천단의 요 심표 스타일과 정렬을 뭘로 바꿔준다? 가운데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면은 천단의 기호가 딱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홈에 가서 심표 스타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결과물하고 이 부분하고 내가 맞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2373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요 피벗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요 이름 바꿀 때 요 단위계를 안 넣는 분들 요런 거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차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는 범위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지정을 할 때는 요 제일 작업에 가서 범위 지정하실 텐데 요 차트는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범례가 범위라고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SE41이라고 하는 건 식물 아이디잖아요. 그리고 판매 수량 여기 있고 단가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범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1번, 2번, 3번에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범위는 제일 작업 시트의 내용.
그리고 위치는 새 시트를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범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지정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차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차트죠? 그래서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우리는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차트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SE41 나와야 되죠? 얘는 필요가 없네요. BF는 FA, JC, SZ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한번 PV가 있어야 되나? 한번 봐볼게요. PV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PV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선택할게요. 이게 좀 가려져서 맨 처음에 SE 있어야 되고 FA는 PF가 여기에 빠져야 되죠. FA, JC, 그 다음에 SZ 있어야 되고 PV 있어야 되고 HN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DS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있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다 됐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맨 위에 있는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 선택되어 있죠? 요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시트에다가 새 시트에다가 뭐로 제4작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은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요 제4작업을 어디로 맨 끝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보면 시트명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끌고 맨 끝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문제를 3번까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 3번까지가 된 거고 이제 4번을 한번 봐볼게요. 4번은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바꾸래요? 3번으로. 여기는 요 레이아웃을 요 3번으로 바꿔주시고 옆에 스타일 있죠? 얘를 몇 번으로 바꿔주래요? 1번으로 바꿔주래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차트 영역의 전체 글꼴은 홈에 가서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 크기는 얼마다? 11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글씨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 요거랑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죠. 서식 눌러서 도형 효과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 있는 요 채우기에 있는 요 질감 가서 요 파랑 박엽지 요거죠. 요게 분홍 박엽지입니다. 여러분들 요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채우기를 뭐로 바꿔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써있죠. 흰색 배경 1이라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서식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요 차트 제목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놓고 요쪽에 보면은 굴림 굵게 20으로 바꾸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홈에서 바꾸면 되고 요 채우기 흰색 배경일 그다음에 테두리를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는 요 서식 메뉴에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요걸 바꾸고 갈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다음 테두리는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은 이미 되어 있어요. 굵게 눌러주셔야 되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20.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지. 내용을 그대로 간역, 식물, 미, 다육, 식물,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중요하죠. 요 7번은 단가 계열.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거 요 파란색이 단가네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알았어요? 요 법례명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판매 수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면 우리가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 들어가서 누구를 요 단가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요 부분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에 누구 보조축.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읽어봐야 되겠죠. 단가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열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 이거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종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꺾은 선형에 있는 요 까만 점을 요 동글동글한 점 있죠? 그게 표식인데 네모의 크기 1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누르고 그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 동글동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체육이죠? 요 첫 번째 거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에 무슨 모양으로 네모 모양의 크기 얼마로 바꿔준다? 10으로 변경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레이블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레이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여기죠? 650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 거예요? 요 PV 310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 얘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또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가 바깥쪽 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눌러서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바깥쪽 어디로? 끝에. 근데 얘를 제가 눌렀는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레이블에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를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기타 옵션으로 가요. 가서 요 바깥쪽 끝에. 그럼 들어가죠. 옆에 안 생겨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선 스타일이 얘네들이 요런 게 여기 눈금선이잖아요. 요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을 하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시 종류가 뜨죠?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여기 파선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꿔도 되고 이건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축을 출력 형태처럼 참조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은 지금 축을 봐야 돼요. 얘가 요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고 100씩 커졌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700이에요. 이 기본 축은 지금 똑같으니까 변경할 게 없습니다. 그럼 보조축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축은 0원이고 15,000원씩 커졌어요. 여기 단위가 15,000원씩 커졌고 맨 위에 있는 최대값이 8만원이 아니고 지금 9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니까 이 숫자 위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얼마다? 9만원. 일시, 백, 천만, 9만원. 기본이 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15,000원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밑에가 0원으로 안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거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있는 0원이 여기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본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례명을 바꿔야 되겠죠? 요 법례명. 요 법례명이 판매 수량이 한 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법례명을 바꿀 때는 클릭을 하고 법례명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가요? 법례 서식 아닙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여기 법례 항목 계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판매 수량 어디? 편집. 여기 가서 옆에 있는 글씨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모서리가 둥근이에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요것처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죠. 눌러주시고 위치를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넣어주시고 이 모양이 나오면 얘는 요 색깔은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 도형 스타일 있죠? 맨 첫 번째 걸로 눌러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 꼬리표. 얘를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을 당겨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쓰실 때는 정렬을 요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 판매 수량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도 글씨가 안 보일 때는 이 도형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크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장자리가 검정, 요 부분 검정, 요 부분 검정, 요 부분 검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윤곽선은 검정으로 이렇게 여기 숫자 눌러주시고 이렇게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숫자를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눌러서 숫자 부분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모양이 여기 이렇게 검정 나와 있는 거 다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굵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열 서식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계열 겹치기를 0으로 바꿔주고 요 간격 너비를 뭐 75% 정도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여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여러분들 감점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차트가 완성이 됐으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함수로 가볼까요? 이렇게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함수 문제를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클릭해 주시고 1번은 라운드라는 함수하고 if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가 빼기 단가 할인율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고 단가 빼래요. 단가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할인율은 여기 끝에 나와 있죠. 할인율은 단가가 3만원 이상이면 10% 주고 그 외에는 5%래요. 이거를 이제 if로 풀어야 되고 반올림을 하라고 했어요. 그 결과를. 그래서 100원 단위. 그래서 여기 요 예시를 보면 요거 라운드 함수의 요 자릿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땡처리 2개 됐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가 이미 알고 있죠?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나와 있는 넘 디지트라고 하는 게 자릿수예요. 이 자릿수. 라운드 다운은 먼저 자릿수를 먼저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선 단가 여러분들 빼기 단가 곱하기 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할인율을 구할 때 2%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하고 이때 이제 뭐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if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if로 들어가서 if 함수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은 단가가 3만원 이상 단가가 뭐뭐이 뭐뭐가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단가가 얼마 이상이면 3만원 이상이라는 부동어잖아요. 3만원, 일시, 100, 1000만 3만원 이상이면 몇 퍼센트 전다? 10%. 그렇지 않을 때는 몇 퍼센트에 5%.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셀 주소 단가가 3만원 이상이면 10% 그렇지 않으면 뭐다? 5%다. 이 부분이 이미 라운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라운드 안에.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때는 수식 입력줄에서 이 if를 눌러주면 if로 넘어가고 라운드를 눌러주게 되면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 됐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번에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무슨 순위? 내림차 순입니다. 뒤에다 뭐 넣어주라 그랬어요? 위 넣어주라 그랬어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지. 꼭 6문제 중에 하나는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주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랭크.eq. 우리가 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에서 주의할 점은 내림이냐 오름이냐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내림은 올더바이를 생략. 오름은 1을 꼭 써야 돼요. 오름 차순이라고 여기 나오면 마지막에 꼭 1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놓고 랭크.eq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랭크.eq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넘버는 누가 돼야 돼요? 판매 수량. 두 번째 요 REF라고 하는 거 범위라 그랬죠. REF, 렌지, 어레이 다 범위라고 했습니다. 어디 부분? 판매 수량이 있는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얘는 무조건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판매 수량 전체에서 이 전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더를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1을 쓰면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야.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확인 눌러주시고 체육인들 하시기 전에 뒤에다가 우리가 뭐를 붙여야 돼요? 위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위는 어디 가서? 여기 위에 가면 수식 입력질 있죠? 위에 가면 여기 수식 입력질이잖아요.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 클릭을 하고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라고 써야 돼요? we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and 연산자 이용해서 we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엔터를 누르든 체크를 누르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우기 엔드를 해주셔야지만 등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문제는 간엽 식물 재고 수량에 요 재고 수량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는데 올림 정수를 구하라 해서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정수다라고 하면 자릿수는 0이야.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0을 써주셔야 돼. 그래서 d-average라고 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d-average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d-average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d-average를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정수 처리. 평균을 구한 거를 가지고 정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업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업에 들어가서 자릿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0이라 그랬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먼저 뭐부터 써야 된다? 자릿수부터. 그리고 요 넘버라고 하는 칸에다가 커서를 꼭 클릭해야 돼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뭐 들어가는 거야? d-average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없어서 d-average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average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예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유일하게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B사부터 H11까지 다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지금 누구 거? 재고 수량이야.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그래서 여기 필드 열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조건은 누가 돼야 돼요? 분류가 간엽식물, 요 분류가 간엽식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요 정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라운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179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은 다육식물이 몇 개네요. 여기서 분류 중에서 다육식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count if가 나왔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count if 다시 ou count if 검색하시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죠. 요 렌지 범위란 말이에요. 요 분류가 들어가 있는 이 곳에서. 그런데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분류라고 떠야지 여기가 D5부터 D12가 나오면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조건은 누구예요? 다육식물이야.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요? 다육식물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육식물이 3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여기 있는 거를 이거를 쓰지 말고 다육식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래도 답이 이렇게 다육식물을 눌러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3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육식물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조건 쓸 때 어떻게 해요? 보통 하고 아니다 기호 이렇게 넣죠.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이렇게 안에 하잖아요. 그 얘가 이렇게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조건은 그냥 쓰시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5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유형이 꼭 같은 것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직접 써 주셔라. 다육식물. 뭐 이거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소 판매 수량. 판매 수량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어디에서 판매 수량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125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6번에 vlookup 함수가 나왔습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식물 아이디에 대한 단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범위예요. 식물에 대한 단가. 이 부분이 범위가 됩니다. 얘가 바뀔 때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검색할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요. H14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그냥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 범위는 어디예요? 누구에 대한?
식물 아이디에 대한 누구다? 단가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범위 지정하면 답 안 나와요. 단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죠? 그래서 얘 열번호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표범위 뭐 절대 참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참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값 하나가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28,500원이 나오고, SE가 28,500원 맞잖아요. 단가가. 다른 거 한번 바꿔봐요. JC. 제가 JC를 눌렀어요. 24,500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다시 바꿔놓고 원래 값으로 돌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테두리만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1작업, 2작업, 3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답안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작업, 3작업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 좀 알아야 돼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제3작업의 정렬 및 부분합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 6월달 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 3월달, 5월달 것도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3월달, 5월달 거 봐주시면 되고, 지금 6월달 거 지금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 5, 6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기출 문제를 중점으로 좀 풀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